안녕하세요, 테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식 키보드에 쓰이는 스위치 중에서 이렇게 얇은 스위치, 있죠? 높이가 낮은 스위치를 이제 우리가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 한 8월경에 만들었던 60%짜리 키보드입니다. 오늘은 이 키보드를 리뷰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재미있는 키보드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커스텀 키보드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 작은 키보드 플러스 요 키매핑으로 완성되는 간지였습니다. 웃기라고 좀 간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키매핑을 통해서 더 작은 움직임으로도 효과적인 타이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에 혹한 거죠, 당시에. 그래서 제가 입문했을 당시 16년도에 이렇게 60% 키보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키매핑으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력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60% 이외의 사이즈를 이제 쓰지 않고 있죠. 이 60% 키보드에 익숙해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본인이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키매핑에 익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이게 익숙해졌나 싶으면 뭔가 더 최적의 키매핑을 향한 그 개선점을 찾아내게 되고, 고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손보고 나면은 다시 익숙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고행의 시간을 몇 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어, 일반적인 키보드로는 제대로 글을 쓸 수 없는 똥멍청이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키붕이로서의 가오의 문제죠. 그죠? 그렇게 뇌가 절여져 가지고 60% 키보드를 나름 이제 잘 쓰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막 만족하면서 쓸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키보드의 높이가 너무 높다. 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높이가 너무 높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팜리스트라는 물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을 그리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키보드를 잠깐 치우고 그 아래 깔린 도면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확인해야 한다. 라고 할 때마다 이 팜리스트라는 게 아주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계식 키보드는 높이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취미를 이어갔던 거는 단순히 이제 관련 부품을 구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지, 저는 그래도 항상 쓰면서 이 높이라고 하는 이 불만이 해소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한 18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 카일에서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인 모델명이 PG1350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PG1350이라는 이름이었고, 누군가가 붙인 카일 촉이라고 하는 별명이 뭐 마음에 들었는지 카일에서도 카일 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V1인데 나중에 요 카일에서 V2를 또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는 카일 촉의 V1이에요. 카일촉 버전 1. 요게 이제 18년도에 이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때 체리에서도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는데, 뭐가 더 먼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둘 중에서 더 낮은 거는 이제 카일 스위치였습니다. 뭐 이왕 로우일 거면 제대로 로우인 게 좋겠죠. 그래서 전 당시에 그걸 보고 카일로 메일을 보내서 영업 담당자 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스위치랑 스테빌 그리고 이제 샘플로서의 키캡, 요 키캡이에요. 요 키캡을 이제 구매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요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라면 이제 팜리스트가 필요 없겠다. 좋죠, 그죠? 그리고 이 트래블이라는 게 뭐냐면 누르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누르는 깊이가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의 이 4mm가 아니라 얘는 3.2mm라는 거예요. 전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기계식 키보드가
처음 쳐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꽤 깊게 눌립니다. 그래서 3.2mm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스위치 간격이 여기 일반적인 1류랑 1류 사이의 거리가 센터의 거리가 19.05mm예요. 4분의 3인치죠. 그리고 요 라인과 다음 줄 간의 간격도 19.05mm입니다. 4분의 3인치.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키 스페이싱이 1류 기준으로 했을 때 19.05 곱하기 19.05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 17이에요. 18 곱하기 17. 그래서 이 한 칸과 한 칸, 여기 센터로부터 센터까지의 거리가 18mm고요. 그리고 이 한 줄로부터 이 다음 줄까지의 거리는 17mm입니다. 그러니까 키캡이 여기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당시에. 근데 이거를 사용할 기판이 없네, 그죠? 제가 당시에 그래서 요거 만들려고 기판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기판까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선뜻 시도는 못 해보고 한동안 이 취미에서 멀어졌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큰맘 먹고 이제 집 정리한다고 이 키보드 부품들이랑 뭐 인도랑 이것저것 정리해서 버리려고 꺼내다가 이제 이 스위치들을 본 거예요. 제가 당시 한 300개를 샀거든요. 요 리니어 100개, 이거 텍타일 100개, 그 다음에 요 클리키 100개. 너무 아깝다 해서 고민 끝에 결국 작년에 기판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쁘고 나발이고 그런 미적 감각은 전혀 없는 데다가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오직 기능, 하우징도 없이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하우징을 설계를 해 놨는데 굳이 뭐 요거 가지고 하우징까지 만들어 써야 되나, 그리고 하우징이 없으니까 훨씬 더 낮은 키보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도 괜찮더라고요.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이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도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쓰는 기성품도 최근에 엄청 많아졌죠. 요건 이제 기성품이에요. 이거 에코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뭐가 쓰였냐면, 이 스위치는 TTC의 KS32. 저 요거 써서도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어요. 매크로 패드 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적축이고, KS32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거 말고 그 누피 에어 시리즈 덕분에 유명해진 게이트론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도 있고, 요 누리끼리 한 게 체리 거고요. 요게 요 하얀색 요게 TTC에서 나온 KS32라는 스위치고, 요게 카일에서 나온 카일촉 V2입니다. 이 세 개는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뭐 얘 같은 경우는 핀이 3개가 있죠. 다 다르게 생겼는데, 카일촉 V1의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리고 이게 GTMX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옵테뮤 걸 거예요. 그죠? 얘는 그렇게 로우 프로파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나왔던 스위치의 샘플입니다. 뭐 또 종류도 많아요, 그죠? 레드 드래곤이라고 이런 데서도 독자적으로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랑 그런 스위치를 사용한 키보드를 출시를 했고요. 뭐 여튼 요즘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기성품도 좀 나온 지가 꽤 됐고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걸로는 커스텀을 잘 안 하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잘 안 하냐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스테빌라이저랑 키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카일촉 V1이 뭐 알리에서 스위치도 팔고 키캡도 있고 뭐 스테빌라이저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카일촉 V1으로는 자기 키압에 맞는 스프링을 쓸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스프링도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요런 걸로 이제 커스텀 한다고 한 키보드 중에서 이 스테빌이 쓰인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스테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강판 기판의 컷아웃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이 카일촉 V1 요걸로 커스텀 키보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5소 아니면 양손 스플릿에서나 쓰이고, 그런 애들도 보면은 보통 키캡이 기껏해야 이제 1U나 1.25U 짜리 사이즈 키캡만 써서 스테빌을 쓰지 않겠다, 그런 배열들에서나 보통 이제 이런 게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드파티에서 나온 키캡도 스테빌이 들어갈 만큼 긴 키캡은 아예 만들지를 않습니다. 18년도 당시에 제가 카일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기판이랑 보강판에 컷아웃 정보를 공개하지 않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일 측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우리는 스위치 회사지 스테빌이나 키캡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해주는 게, 그럼 자기네가 만든 요것들은 일종의 뭐 레퍼런스라는 겁니다. 레퍼런스라서 요거 보고 참고만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스텝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구멍의 모양 같은 거 있죠? 여기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오픈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이 스텝이랑 키캡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그나마 얼마 전부터 제가 알리에서 봤는데, 그 누피 에어에 쓰였던 게이트론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 있죠. 그걸 호환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이트론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용 스테빌라이저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상세 정보에도 보면은 도면도 좀 공개되어 있기도 하고, 누피 에어랑 호환되는 키캡인 것 같은데 키캡도 좀 있는 것 같고, TTC의 KS32라고 하는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였잖아요, 그죠? 보강판이 필요가 없는 무보강용 스테빌인 것 같아요, 개발된 게. 막상 기판을 무슨 사이즈로 어떻게 뚫어야 돼, 뭐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는 스테빌을 시장에다가 좀 따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풀면서 이 스테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겠죠, 그죠? 그래야 키캡 회사들은 그거에 맞는 키캡을 만들 거고, 그리고 거기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뭐 기판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뭐 기판을 만들어서 따로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스위치로 커스텀 키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뭐 기성품 시장에서 커스텀 키보드 시장이 요만한데 그거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커스텀 키보드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살짝 이번 영상은 망한 것 같아요. 좀 넋두리 위주로 흘러갔는데 이쯤에서 넋두리는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를 설계하면서 공유하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 다 보시고 그 카일축 V1으로 혹은 제가 만들어 봤던 TTC의 KS32로 키보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고, 뭐 길어질 것 같으면 영상으로 담아보고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텔레비투